그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10대 이제 남자 중학생인데 이 학생도 살이 굉장히 많이 쪄 있고 볼살이 통통해요. 그리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 학생은 진찰실에 들어오더니 의자에 이렇게 두루눕듯이 앉아가지고 막 긁어요. 여기저기. 온몸을 다 긁어요. 그리고 특히 얼굴, 목, 팔꿈치 안쪽 또 이 오금 있는 데가 너무 긁어서 다 헐었어요. 그리고 막 진물이 나서 딱지가 엉겨 있고 피부가 여기는 아주 두꺼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코를 훌쩍거려요. 비염이 심해요. 아주 제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코를 훌쩍거리고 주의가 아주 산만한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배고픈 거를 못 참는데요. 그러면서 늘 인스턴트를 이제 많이 먹고 또 배가 불러도 과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 또 바로 들어누워요. 그리고 잘 때 이렇게 배를 내놓고 잔대요. 이런 거 다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임신 중독증으로 1달 반 정도 조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약했죠. 그러면 더 먹이려 그래요, 어른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어려서는 굉장히 허약하고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과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살이 찌고 몸에 이제 열이 많아지고 유치원 때부터는 과자하고 인스턴트만 먹는데요. 그러니 점점 더 나빠지면서 아토피가 아주 심해졌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피부과 약을 쓰는데 먹고 바를 때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약을 쓴 거예요. 그러니 몸속에는 굉장히 탁한 기운이 많이 쌓였죠. 이 아이가 짜증이 많고 참을성이 없어요. 그리고 화를 잘 내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싸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ADHD 치료를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심하죠, 이 아이는. 생긴 모습이 이렇게 살이 찌고 볼살이 통통하고 얼굴이 붓다. 이 아이는 속에 열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위장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잘 먹어요. 과식하죠. 진맥을 하니까 위장에 열이 아주 많이 쌓여 있고 위장 기능이 지나치게 항진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노폐물도 많이 쌓여 있고. 이 아이가 1달 반 정도 조산을 했다는 얘기는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을 약하게 타고난 아이인데 어른들은 무조건 잘 먹는 거 좋아해요. 그냥 자기가 먹고 소화시킬 만큼 줘야 되는데 너무 먹였어요. 탈이 난 거죠. 그리고 또 과식을 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영양 과잉이 되죠. 예, 그래서 식적이 쌓이게 되고 피부 호흡이 안 돼서 아토피가 온 거예요. 그럼 이 아이도 소화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눕는 습관이 생기는 거는 식적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속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걷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화기 안 좋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토피를 치료하다 보면 치료 과정에서 변화가 많아요. 쭉 좋아지는 게 아니고 좋아지다가도 본인이 생활을 조심 안 하면 또 후퇴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리고 이제 연고를 바를수록 피부가 얇아지는 경우, 처음에는 얇아져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피부가 두꺼우면서 태선화돼요. 그래서 우피선 변화를 하는데 이건 소 피부 어때요? 얇고 부드러워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연상을 하시려면 코끼리 피부 생각하시면 돼요. 코끼리 피부 어떻게 돼 있어요? 두껍죠. 두껍고 막 이렇게 건조하고 주름도 져 있고 이제 그렇게 변화를 해요. 이거는 왜 그러느냐? 겉에 있는 독소를 자꾸 속으로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죽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고 이제 병은 더 심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는 우선 잘못된 이런 이제 한약을 써서 치료도 해줘야 되지만 잘못된 음식 섭취, 생활 습관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새 보면 음식이 너무 영양 과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양 과잉인 음식, 인스턴트, 기름진 거, 찬 거, 날 거, 이런 거는 이제 조심을 많이 시켜야 되고 과로를 하거나 늦게 자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비만 억제 호르몬,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거 분비가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이 키는 작고 땅땅하면서 이렇게 피부도 안 좋아지죠. 위장에 열이 쌓이면 자꾸 과식을 하게 되고 비만이 되고 또 아토피가 되고 비염도 생기고 머리가 막지 않아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비염도 소화기를 조절해야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이 많이 내려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짜증도 덜 내면서 그다음에 이제 주의가 산만한 증상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도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뭐 아토피니 ADHD니 할 때 그걸 치료한 것이 아니라 위장에 열을 흩어주고 위장 기능이 지나친 거 안정시켜주고 노폐물 제거하고 이런 치료를 했더니
이 뭐 다른 것도 다 좋아지지만 아토피도 좋아졌어요. 피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ADHD 증상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위장의 열을 조절하면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비염도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피부의 증상 중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병명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토피 그럼 다 알아요. 요새 불편한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게 아토피하고 건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토피는 되게 안쪽 접히는 부위에 생겨요. 피부에. 그러면서 습진성이에요. 진물이 나고 이제 긁으면 또 이렇게 헐고 이렇게 되는 거고 건선은 반대예요. 피부의 바깥쪽으로 생겨요. 그러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하면 갈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얗게 인설이 떨어지기도 하고 전혀 다르죠. 생기는 부위, 원인이 다르단 얘기예요. 그런데 피부과에서는 두 질환을 거의 비슷하게 치료를 해요. 치료가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약이 여러 가지가 있질 않아요. 연고며 먹는 약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괜찮은 듯 싶다가 자꾸 반복이 되죠.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해요? 원인하고 체질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다 했죠. 그러니까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하면 좋아진 다음에는 오래 유지가 될 수 있고 재발률이 훨씬 낮아져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환자 스스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완치가 없다 했는데 본인이 조절을 잘하면 평생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완치가 되고 아니고 안 되고는 본인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식적 또 비염, 아토피, ADHD 다 치료가 돼서 엄마가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가 아주 안정이 되고 착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고 뭐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성격이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원래 착한 애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